은행나무는 가을마다 손바닥만 한 잎을 들어 올린다. 파주 출판단지 끝자락, 우리 집 담장 너머로 노랗게 깔리는 그 잎들. 바람이 불면 잎사귀들이 서로 부딪히며 사락사락 소리를 낸다. 나는 그 소리를 노래라 여겼다. 하루가 저물 때 들으면 더 또렷해지는 조용한 삶의 멜로디였다. 나는 오랜 출판사 일을 정리하고 반쯤 은퇴했다. 원고 교정은 여전히 가끔 하고 해외 작가와 국내 출판사를 잇는 에이전시 일에도 손을 대곤 한다. 손에 익은 빨간 펜은 여전히 내 책상 위에 있다. 실수 하나, 모순 하나를 찾아낼 때마다 마음이 놓이는 걸 보면 이건 직업병이자 천성인 모양이다. 아내는 책을 좋아한다. 그게 우리가 만난 이유였고 지금도 우리 사이를 단단히 묶는 끈이다. 아내는 똑부러진 성격이다. 한번 옳다고 생각하면 그 길로 곧게 간다. 일요일이면 동네 교회에 간다. 예배에 모이는 사람은 100명이 조금 못 된다. 작은 교회라 모두 다 아는 얼굴이다.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는 사람들, 웃으며 인사하는 사람들. 그런 곳이다. 그날도 아내는 예배를 마치고 들어왔다. 코트를 벗으며 한숨을 쉬었다. 여보, 김은순 권사님 말이야. 나는 물을 데워 주전자를 올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또 무슨 일 있어? 이상해.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있어. 그 미스터리. 아내의 목소리는 단단했다. 그러나 그 안에 깔린 걱정은 감출 수 없었다. 미스터리. 아내가 다시 입에 올린 이름이었다. 투자라나, 문화재단이라나, 자꾸 설득당하고 있대. 내가 말하면 앞에서는 고개를 끄덕여. 그래, 네 말이 맞다고. 근데 행동은 그대로야. 주전자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불을 줄이고 찻잔에 천천히 물을 부었다. 은행나무 잎이 유리창 밖에서 흔들렸다. 노란 잎사귀가 참 잘 흔들리는 오후였다. 어떤 투자래? 문화기금에 출자하면 고정 수익을 주고 지역 어르신을 돕는다네. 좋은 일도 하고 돈도 번다나 봐. 나는 옅게 웃었다. 사람 마음이 움직이는 자리. 좋은 일과 돈이 겹치면 마음의 문은 쉽게 열린다. 그 문틈으로 사기꾼은 조용히 들어온다. 계약서 있어? 은순 권사님이 사진으로 보내줬어. 카톡으로. 근데 보여주긴 싫어하더라. 내가 너무 뭐라고 하니까. 아내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 속 계약서는 깨끗해 보였다. 문화자산 선순위 수익권, 같은 말이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하단에는 작은 글씨로 빽빽한 조항들. 매달 2% 고정 수익, 수익 지급 지연 시 위약금 없음, 수익 보장은 아니나 과거 실적 기준 예상 수익. 법인명은 듣도 보도 못한 곳이었다. 나는 소리내어 읽었다. 읽으면서 말끝을 살짝 끊었다. 아내는 조용히 내 옆에 앉았다. 바람이 스치자 은행나무가 다시 노래했다. 얇은 잎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가 바늘끝처럼 맑았다. 여기, 내가 말했다. 수익 보장은 아니라면서 고정 수익을 준다고 하지. 말이 서로 부딪히네. 여기 주소도 내가 종종 지나다닌 지하철역 바로 옆인데 이 건물에 이런 회사가 있었나? 이 로고도 어딘가 조악하고 낯설어. 아내는 내 얼굴을 바라보았다.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대답 대신 노트북으로 파일을 보내어 출력한 후 빨간 펜을 들었다. 문장의 끝과 시작이 어긋나는 부분을 표시했다. 작은 글씨 속에 숨겨둔 빠져나갈 구멍들을 밑줄로 묶었다. 밤이 오고 주방등 불빛 아래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은행나무의 노래는 한층 낮아졌다. 그런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내는 일찍 교회로 갔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법인 등기부를 떼보았다. 국세청 사업자 등록 정보도 확인했다. 회사 주소는 공유 오피스였다. 대표자 이름은 바뀐 지 딱 2달. 홈페이지는 급조한 템플릿 냄새가 났다. 사진은 모두 무료 이미지였고 배너 아래에는 문화진흥 리베이트라는 어색한 말이 걸려 있었다. 낮에는 출판사 시절 함께 일했던 법무팀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퇴근길에 전화를 받더니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비슷한 유형의 사기가 최근 늘었다고. 문화와 후원, 기금 같은 단어를 앞세운 미끼. 특히 작은 종교 공동체를 파고드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은행나무 아래 골든 리트리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목줄을 잡고 선 아가씨가 강아지 귀를 쓰다듬자 강아지가 고개를 기울였다. 잎사귀 몇 장이 아가씨 옆으로 떨어졌다. 바람이 그 잎들을 천천히 굴렸다. 노래는 낮게 이어졌다.
나는 마음을 정했다. 아내가 혼자 품고 있는 근심을 오래 두지 않기로. 김은순 권사님을 만나 조용히 차분히 이야기해보기로. 점심 무렵 작은 카페에서 권사님을 만났다. 은순 권사님은 내 나이와 비슷했다. 허리는 살짝 굽었는데 말씨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따뜻한 라떼를 손에 쥔 채 그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가 바보지 뭐. 바보라뇨. 권사님은 늘 남 챙기시는 분이잖아요. 아내가 먼저 말했다. 눈빛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미스터 리가 처음 왔던 날 알지? 교회 마당에서 혼자 청소하고 있었거든. 전단지 몇 장 들고 서 있더라고. 지역 문화 프로젝트 후원 설명회.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인사를 하는데 말을 아주 잘해. 내 이야기도 잘 들어주고. 남편 보내고 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마땅치 않았거든. 권사님은 컵에서 김이 사라지는 걸 바라봤다. 손등에 얇은 핏줄이 돋아 있었다. 처음엔 소액만 했어. 그런데 약속한 날에 딱딱 돈이 들어오네. 마음이 놓였지. 그래서 조금씩 늘렸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게 됐어. 좋은 일도 하고 수익도 나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입금이 늦어지더라고. 그 사람은 자꾸 설명을 해. 곧 된다. 시스템이 바뀌었다. 세무 처리가 오래 걸린다. 아내가 조용히 숨을 골랐다. 나는 빨간 펜이 없는 자리에서 말의 빈틈을 찾으려 애썼다. 권사님, 계약서 혹시 원본을 볼 수 있을까요? 그의 가방에서 파일이 나왔다. 표지에는 문화자산 파트너십이라는 금박 글자가 붙어 있었다. 나는 조항을 하나씩 읽었다. 예상대로였다. 수익 지급의 의무를 교묘히 피해가는 문장이 많았다. 주소와 번호 도장 모양까지 어딘가 꺼림칙했다. 여기 보세요. 내가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서명은 이쪽에 있는데 법인의 직위는 다른 페이지에 찍혀 있어요. 간인 위치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여기 부속 계약서에는 아예 날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권사님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눈썹이 살짝 떨렸다. 지금 권사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건 잠시 멈추는 일입니다. 아무것도 더 넣지 말고 누구를 더 데려오지도 마세요. 저희와 함께 사실을 확인해 보시죠. 혼자 듣지 마시고 같이 듣는 겁니다. 아내가 덧붙였다. 지금이라도 멈출 수 있어요. 미스터 리의 말을 잠깐 끊는 거예요. 전화도 카톡도. 우리가 함께 있을게요. 말은 단순해야 했다. 멈춤과 함께. 권사님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온전히 믿지는 못하는 얼굴이었다. 그러나 작은 틈이 생겼다.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이었다. 며칠 동안 미스터 리는 카톡으로 유려한 말을 보냈다. 파란 말풍선에 담긴 부드러운 인사말과 웃는 이모티콘, 어머님, 선생님이라고 높여 부르는 호칭, 세금, 시스템, 담당자, 해외 투자자. 이유는 늘 합리적으로 보였다. 주소를 바꾸는 공지와 새 링크를 사용하는 안내까지. 그는 말을 잘했다. 너무 잘했다. 나는 교회 청년 몇 명과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회계 일을 하는 집사, 경찰 지망생 청년, IT 회사에 다니는 자매,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나눴다. 등기 확인, 주소 촬영, 사이트 기록 저장. 그들은 놀라울 만큼 빨랐다. 공유 오피스 관리자에게 직접 전화하니 그 회사는 지난주에 사무실을 뺐다고 했다. 전자문서의 메타데이터를 확인해 보니 서류에 찍힌 날짜보다 파일 생성 날짜가 더 뒤였다. 토요일, 예배 후 교회 교육관에 자리를 만들었다. 설명회라 이름 붙였지만 사실은 확인 모임이었다. 아내는 권사님과 함께 앉았다. 나는 빔 프로젝터 옆에 섰다.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모였다. 마음이 모였다. 그날따라 은행나무의 노래는 유난히 크게 들렸다. 교육관 창문 너머로 노란 잎이 쉼없이 흔들렸다. 미스터 리는 정시에 나타났다. 어두운 색 코트, 가지런한 머리, 보기 좋은 미소, 손에는 정갈한 명함 뭉치. 그는 처음 보던 사람에게 약간 허리를 숙였고 고개를 덜 숙이는 대신 눈부터 웃었다. 물 흐르듯 군더더기 없는 인사였다.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역 문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라고 합니다. 그는 리를 길게 발음했다. 자기 이름은 감추겠다는 듯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좋은 일, 지역, 어르신, 문화, 단어들은 맑게 들렸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오랜 버릇대로 나는 그의 말과 말 사이의 간격을 살폈다. 말씀 감사합니다. 내가 입을 열었다.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나는 화면을 켰다. 등기부 등본, 국세청 사업자 등록 정보, 사이트가 만들어진 날짜와 수정 기록, 공유 오피스의 퇴실 고지, 계약서의 날짜 차이, 계약서마다 미묘하게 달라지는 회사 도장의 모양, 검령에서 문화기금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어떻게 쓰이지 않는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문장은 짧게, 사진은 크게, 누구나 보기 쉽게 빠짐없이. 수익이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미스터리가 먼저 말했다. 요즘은 시스템이 불안정해서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늦어질 수 있다고 계약서에 적어 놓으셨고요. 그런데 여기요. 나는 한 페이지를 확대했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장과 고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 문구가 함께 쓰였습니다. 설명의 자료에는 보장이 있고 계약서에는 비보장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말이 같은 자리에 있네요. 사람들의 눈이 스크린으로 향했다. 누군가 작게 숨을 삼켰다. 그리고 주소, 지난주에 방을 빼셨죠? 그런데 어제 공지에는 같은 주소를 쓰셨네요. 전화번호도 바뀌었고요. 왜 바뀌었는지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미스터리는 웃었다. 아주 옅은 웃음이었다. 그는 곧바로 말을 이어갔다. 법인 구조가 복잡하고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투자자와의 협의가 있었다고. 익숙한 말, 익숙한 흐름. 아내가 손을 꽉 쥐었다. 옆에서 권사님의 어깨가 살짝 떨렸다. 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켰다. 미스터리가 카톡으로 보낸 음성 메시지의 녹취록 일부였다. 이번 건은 감사 실시 전에 배당을 처리하겠습니다. 감사. 그 단어를 그가 먼저 꺼냈다. 등기부에는 감사 직책이 없었다. 정적이 내려앉았다. 미스터리는 웃음을 지웠다. 그의 입술이 얇게 말렸다. 그가 명함을 들어 흔들었을 때 교육관 문이 열렸다. 동네 파출소에서 온 경찰 2사람이 들어왔다. 젊은 집사가 미리 연락을 해둔 터였다. 경찰은 정중히 신분을 밝히고 미스터리에게 몇 가지 확인을 요청했다. 그는 태연한 척했지만 눈빛이 먼저 흔들렸다. 지금 당장 체포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확인을 위한 동행 요청입니다. 경찰의 말도 조용했다. 그는 상황을 정리할 줄 아는 사람처럼 보였다. 미스터리는 한숨을 쉬는 척 코트를 여몄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다. 그 순간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아내의 눈빛은 보석처럼 단단했다. 그는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여 경찰을 따라 나갔다. 문이 닫힐 때까지 누구의 목소리도 높아지지 않았다. 그저 은행나무 잎이 창밖에서 노랗게 흔들렸다. 노래는 더 분명해졌다. 사람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권사님은 천천히 숨을 쉬었다.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다.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다. 손을 잡는 게 말보다 정확할 때가 있다. 미안해, 권사님이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사람들한테 말했잖아. 나를 믿는 사람들한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서로 잡아주는 겁니다. 내가 말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누구도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멈췄고 함께 확인했고 이제 바로 잡을 겁니다. 교회 사람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젊은 집사가 앞으로 나와 작은 메모를 나눠주었다. 피해 사실을 정리하는 방법, 계좌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방법, 필요한 연락처. 복잡한 말은 최대한 뺐다. 한 줄짜리 문장으로 큰 글씨로. 그 메모는 종이였지만 그보다 더 단단한 연결이었다. 그 주의 바람은 유난히 잦았다. 은행나무는 밤에도 낮에도 노래를 했다. 우리 집 앞 골목은 노란빛으로 가득했다. 발을 디딜 때마다 바삭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마저 노래 같았다. 몇 주 후 소식이 왔다. 미스터리와 그 일당 몇 대 경찰에 입건되었다. 우리가 모은 증거와 진술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피해금은 전부 아니었지만 일부가 묶였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돌려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무엇보다 새로운 피해를 막았다. 권사님은 핸드폰을 바꾸고 번호를 정리했다. 그에게서 온 카톡은 더 이상 울리지 않았다. 아내는 권사님과 함께 걸었다. 주일마다 예배가 끝나면 은행나무 길을 천천히 걸었다. 아내는 권사님에게 새로운 책을 추천했고 권사님은 한 장씩 읽고 한 줄씩 무언가를 적었다. 가끔은 내게 물었다. 이 문장 어때요? 말끝을 조금 고쳐드렸다. 그러면 그는 웃었다. 웃음은 노래처럼 퍼졌다. 교회는 조금 달라졌다. 사람들은 함께 확인하는 법을 배웠다. 누가 무엇을 가져오면
혼자 믿지 않고 같이 읽었다. 작은 글씨도 같이 봤다. 모르는 말은 함께 물었다. 누군가는 그걸 불편해했지만 대부분은 편안해했다. 믿는다는 건 때로 함께 검증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나는 다시 원고로 돌아왔다. 책상 위 빨간 펜은 여전히 가벼웠다. 모순을 찾는 일이 때론 사람을 살린다는 걸 이번에 마음 깊이 배웠다. 좋은 말 뒤에 숨은 빈틈을 찾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서류만이 아니다. 우리의 하루와 우리의 말에도 빈틈이 있다. 그 틈을 우리가 메운다. 함께. 겨울이 오고 은행나무는 잎을 모두 떨구었다. 가지마다 텅 비어 있었다. 그 빈 가지는 묵묵했다. 그러나 바람이 불면 여전히 희미한 소리가 났다. 나는 그 소리도 노래라고 믿고 싶었다. 쉼표가 많은 노래, 멈춤이 많은 노래. 어느 저녁, 아내와 나는 골목을 걸었다. 손을 잡고 조용히 걸었다. 아내가 갑자기 멈춰서서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여보, 결국 우리가 한 일은 멈춰서 듣는 일이었나 봐. 그래, 잘못된 소음은 끄고 작은 소리를 들었지. 은행나무 노래처럼? 은행나무 노래처럼. 우리는 잠시 서서 귀를 기울였다. 바람은 살짝 불었다. 빈 가지들 사이로 나는 소리는 아주 작았다. 그러나 들렸다. 이 도시의 소음 사이로, 이 사람들의 숨결 사이로, 들으려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소리. 함께 서 있을 때 더 잘 들리는 소리. 그 소리 위에 우리가 바라는 말을 얹었다. 거짓은 오래 숨지 못한다. 진실은 느리지만 결국 도착한다. 서로의 손은 차갑지 않다. 우리는 다시 걸어가. 골목 끝을 돌아 불빛이 따뜻한 우리 집으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장에 기대어 있던 빨간 펜이 눈에 들어왔다. 아내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은행나무의 노래. 그 노래가 우리 삶 안쪽에서 오해도록 울리며 쉽게 흔들리지 않되 바람이 불면 함께 흔들리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었다. 그렇게 겨울을 나고 봄을 기다린다.